오늘 공개된 스틸컷에서 메랑국극단에 새로운 희망이 될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메랑국극단의 초창기 멤버이자 과거의 영광을 다시 불러올 중요한 열쇠를 쥔 홍매 역의 장희진인데요. 이 인물의 등장은 위기에 빠진 극단을 구할 구원투수가 나타났다는 암시로 보입니다. 한눈에 봐도 시대의 배경과 다르게 세련된 옷차림과 그녀의 카리스마 넘치는 단발 헤어스타일은 강렬한 인상을 주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상징처럼 보이는데요. 홍매의 등장에 국극단 단장 소복이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홍매의 직업 그리고 역할과 함께 어떤 스토리로 이야기가 전개될지 다뤄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원작과의 비교로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설명을 함께 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복은 이번 기회에 자신이 고수해오던 국극단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깨달은 듯합니다. 그동안은 옥경과 해랑 같은 주인공급 인물에 지나치게 의존해왔고 이들을 빠져나가자 단번에 무명국극단 수준으로 추락할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죠. 소복은 이 경험을 통해 다른 국극단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 여성국극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사실 이번 공연도 합동 공연이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인원이 메랑국극단 소속이었죠. 결국 그 공연은 합동 공연이 아닌 메랑국극단 단독 공연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국국의 미래를 위한 진심 어린 결정이라 여겼으나 주인공의 빈자리가 생기자 공연 자체가 위태로워진 상황이 된 것인데요. 이제 소복은 자신만의 국극단만이 아닌 다른 국극단과 협력하여 여성 국극의 미래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결심을 굳히는 듯합니다. 구화의 장면에서 투자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한다던 소복의 장면이 있었죠. 아마도 특별 출연하는 홍매는 투자자 중 한 명의 인물처럼 보여집니다. 영화관의 관계자일 수도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홍매라는 인물은 기생집의 사장처럼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홍매의 뒤편에 보여지는 인형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메랑국극단의 인물이었지만 국극단에서 배웠던 춤과 노래를 배워 술집을 차린 인물처럼 보여지는 이유로 추측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인형의 복장 때문이었는데요. 기생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인형 두 개와 함께 술과 음식이 화려하게 준비된 식탁만 보아도 그 장소는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장소임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조선시대 기생집에는 주로 남성들이 출입했으며 여성들이 기생집을 방문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당시 기생집은 남성 손님들을 위해 마련된 장소였고 기생들이 음악, 춤, 시 등을 통해 손님을 접대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곳에 드나드는 일은 사회적으로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집처럼 보이는 장소에 여성 둘이 있다는 것은 홍매라는 인물은 기생집의 사장이며 그녀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 찾아간 듯 보여지는데요. 홍매는 정년이와 같은 대본을 들고 등장하며 그 이야기에 흥미를 느낀 듯 미소를 지어 보이는 모습처럼 보이죠. 그와 함께 그녀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소복의 표정을 보았을 때 대본을 읽은 홍매는 흥미로운 이야기인 것을 대본에 느끼며 결국 투자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듯 보입니다. 많은 연구생들이 국극단을 빠져나갔고 금전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에 새로운 돌파구로 투자를 받으려는 상황처럼 보여지죠. 원작에선 힘들어진 메랑국극단을 도우는 인물은 좀 뜬금없게도 서해랑입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그런 인물로 비춰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이죠. 물론 옥경이가 국극단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결말이라고 생각되지만 옥경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아도 국극단을 나간 이후에 다시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모든 내용들이 원작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드라마에서는 새로운 인물을 통해 메랑국극단을 다시 일으켜줄 듯 보여집니다. 바로 홍매라는 캐릭터를 통해 말이죠. 물론 스틸컷에서 보여지는 사진은 단 3장뿐입니다. 하지만 옥경이가 기생 출신이었다가 국국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은 것과 같이 홍매는 그와 반대로 국국 출신이었지만 기생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결국 홍매의 투자와 함께 이제는 메랑국극단만이 아닌 다른 국극단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같은데요. 그와 함께 홍매뿐만이 아니라 패트리샤 김도 다시 한번 등장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으로 말이죠. 정년이가 불렀던 노래를 존중해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노래를 부르는 정년이를 보며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면 진짜 참된 스승의 인물처럼 보였는데요. 정년이가 속한 메랑국극단의 위기에 보탬이 되면서 한 번쯤은 다시 출연했으면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도 패트리샤 김이 다시 등장하길 원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이 이후의 장면에 대한 원작을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작에선 운영이 어려워진 메랑국극단은 자신만의 사람들만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에 핵심 인물이 빠진 이후엔 앞으로의 공연이
전부 망쳐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후엔 여러 국극단이 합동 공연을 하며 주최와 주연을 번갈아가며 공연을 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 한 것이겠죠. 그와 함께 자신만의 국극단이 빛나는 것이 아닌 다른 국극단에도 빛나는 인물들이 있어야 여성 국극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을 한 듯한데요. 결국 그 방법은 통했고 사정이 어려웠던 메랑국단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애초에 원작에서 강소복이 국극단을 운영한 이유는 채공선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명창이라고 인정했던 사람이자 동료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 자취를 감춘 것이라 생각했었던 채공선은 목포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정년이를 통해 채공선을 찾았고 정년이를 돌아오게 만든 장본인이 본인이었는데 이런 상황을 봉선에게 보여주고 싶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결국 다시 메랑국단을 살리는 길은 자신의 극단에 최고의 배우들만 쓰는 것이 아닌 이제는 각기 다른 국극단의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활약하며 여성 국극이 빛날 수 있는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1화 성공개 장면에서 역시나 주란이는 정년이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목소리를 잃은 것이라 생각하는 주란이였으니 말이죠. 그런데 11화 설명란에 역시나 주란이가 국극단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준 설명이 있었는데요. 한편 주란은 결심 끝에 폭탄 선언을 한다라는 설명글이 써있는 것은 결국 주란이는 국극단을 떠나면서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만 같아 보입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몰라도 무료 공연을 펼치는 영소와 정년이의 모습에는 국극단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단 한 명만 빼고 말이죠. 그 인물은 바로 정년이의 공연에 보이는 인물인데요. 누가 봐도 해당 인물은 홍주란처럼 보이죠. 다른 사람들도 각자 다른 곳에서 동일하게 무료 공연을 하고 있거나 공연 연습을 하고 있을 듯한데요. 그렇기에 다른 인물들은 그 장소에 보이지 않는 것이겠죠. 하지만 홍주란만 그곳에 있다는 것은 이미 이 장면에서의 주란은 국극단을 떠난 이후의 장면처럼 보여지는데요. 떠난 이후에도 여전히 정년이의 곁에서 맴돌며 정년이를 응원해주는 듯한 모습입니다. 주란이는 정년이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무척이나 반가웠지만 직접 다가가지 못했고 정년이 또한 계속 타이밍을 놓쳤죠. 하지만 무료 공연에서 추월만정을 부른 정년이가 공연을 마치자마자 주란이는 정년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눌 것만 같은데요. 둘이 함께 남자 역의 주연과 여자 역의 주연으로 무대에 서지 못하게 된 이유와 함께 자신이 국극을 그만둬야 하는 이유를 말이죠. 정년과 주란 사이에 깔린 오해와 서로에 대한 복잡한 감정으로 인해 주란은 정년이의 목소리가 변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며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료 공연에서 보여준 정년이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토끼 눈을 뜰 주란이를 볼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물론 여러분들도 기대가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홍매역의 장희진을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일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